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아시죠?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악어는 입안에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먹이를 쉽게 삼키기 위해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는 언뜻 보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 흘리는 눈물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이 말을 쓰곤 합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요.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데도 분명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속아 넘어가 주려고 했었던 저의 시부모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한 원인 제공을 했었던 저희 아주버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김씨라고 할게요. 불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김씨에게 감정이 좋질 않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김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참 복잡하긴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이긴 했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아내는 오랫동안 돈 문제로 다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 지원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서질 못했죠. 자립적이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힘들다고 하면 다들 도와주니까 가서 죽는 소리 하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해서 양가에서 돈을 내어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불쌍한 척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양가의 돈이 뚝 하고 끊어지니까 결국엔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 이혼하는 중에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질 않으니 각자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줘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립이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보였다면 도움 청했을 때 돈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를 어디 똥구멍으로 쳐들 먹었는지 일어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만 하더군요. 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만 도와주면 자립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한테 우리 결혼할 즈음에 지들 돈 문제 또 터져서 결혼을 하네 마네 라고까지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저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짜 인연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씨가 그러더군요. 김씨 아내 동생들은 도와줬다고요. 그러니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동생인 남편도 자신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더 이상 힘이 되어주질 않으니 이제는 그 자리를 형제들이 채워줘야 하는 거랍니다.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지 않냐고요. 일부러 이런 상황 만든 거 아니라면서요. 김씨 왈. 처제들이 돈을 해줬어. 그리고 막내 처제는 우리 차가 없으니까 차 타고 다니라고 자기 차를 줬고 우리가 이 상황 만들고 싶어 만든 거 아니잖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안 되니까 우리도 정말 죽겠다. 솔직한 심정은 정말 죽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순 없지 않냐. 네가 좀 도와줘라. 형으로서 면목 없지만 그래도 너보다 더 어린 처제들도 우리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네가 모른 체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 동생아, 이 형 좀 살려줘라. 재수씨, 미안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된 재수씨한테 면목 없는데 돈 안 해주면 정말 저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요. 불쌍한 척을 오지게 하는데 결국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남편 보고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동생에게 돈을 빌린다? 말의 어폐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남편은 핏줄은 핏줄이더라고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김씨에게 한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없는 주고 싶어도 그런 사정이 안 될 때까지 퍼준 그런 분들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보다 라는 그런 학습이요. 표정을 보니 딱 줄 모양새더라고요. 그럴 순 없죠. 이렇게 뜯길 순 없죠. 그리고 한번 뜯어먹고 빌어먹는 것들은 평생 그러는 법이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그 한 번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요구야말로 체면 구기는 거 아니냐고. 처제들이 돈을 해주고 차를 해준 건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고 이미 타이트한 사람들이라 줄 돈도 여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자체가 체면 구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처제들이 돈 해줬으니까 저희도 해줘야 한다고요? 그럼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언니 부부는 비용에 쓰라고 돈 턱하고 줬는데 아주버니랑 형님은 뭐 하셨나요? 그때도 돈 때문에 저희 결혼을 미뤄야 한다, 중단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 나온 거 모르세요? 부모님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이젠 형제들한테 눈을 돌린다? 이 사람 꼬시지 마세요. 제가 돈 다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 저한테 용돈 받아가며 살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미안하면 이런 부탁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흠칫 놀라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김 씨는 가만히 있었지만 김 씨의 아내는 가만히 있질 않았죠. 네가 뭔데 돈을 주네 마네 라는 말을 하는 거냐 하더군요. 다들 자신들 도와주는 거 모르냐고. 그런데 네가 뭔데 감히 방해를 하냐고. 자신의 남편에게는 오직 제 남편만이 동생인데 지금 그 둘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냐고. 네가 뭔데, 네가 뭐길래 우리 남편 앞에서 대바라지게 말을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낸 사람 쪽을 주냐고. 지금 네가 우리 남편 쪽을 줘서 알아 누웠다고. 만일 저러다가 우리 남편 어떻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너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감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거냐고. 냅다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리고 저주를 퍼붓고 야는 기본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 번도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저는 당황 그 자체였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치겠다고요. 그런데 형제들까지 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고 나눠줘야 한다고? 왜죠?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리고 많이 잘못될 거였으면 잘못되어도 벌써 잘못되었을 겁니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지들 몸은 겁나 아끼는 법이거든요. 지가 먼저 야라고 하는데 제가 네 형님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전화를 그렇게 지랄을 떤다는 건 이미 이판사판 된 것이고 형님 부부 동생 부부 이 사이에서 있어야 할 예의 같은 거 말아쳐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너는 뭐냐고 있어요. 너는 뭔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악담을 하는 거냐고. 쪽팔려서 누워있다고? 너도 이 전화 끊고 나서 똑같이 누워있으라 했어요. 지금 너도 엄청 쪽팔리는 짓 하는 거라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네 동생들한테는 너희들의 그 불쌍한 짓거리도 통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니들 잘 알지도 못하고 결혼 전에 사건도 있고 해서 니들한테 감정 매우 좋지 않다고. 니들 때문에 결혼 엎어질 뻔한 여자인데 지금 그런 여자한테 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나는 돈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너는 쓰레기라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짓 그만하고 남들한테 피해 그만 끼치면서 살라 했어요. 언제까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냐고. 뜯어먹을 거 없을 때까지 쭉 다 빨아먹는 니들하고는 처음부터 관계 맺지 않겠다 했죠. 정말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그 표정도 싫어요. 돈 해주면 막 좋아하고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가 만일 돈이 없거나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상황 오면 세상 끝난 것 같이 짓는 그 표정이요. 정말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지들 필요할 땐 엄청 잽싸요. 그런데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나 이런 걸로 카톡을 하면 절대로 답변을 하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카톡을 읽지 않으면 일이 계속 떠있는 거 아시죠? 명절이었는데 언제 오냐,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 얼마를 했으면 좋겠냐 라는 제 카톡 물음 한 반년 정도는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그냥 나가버리려 했거든요. 그 일이 꼴보기가 싫어서요. 그런데 만일 자기들 돈 해준다고 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부모님께 연락하고 그렇게 늦잠 자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시댁에 갑니다. 핸드폰으로 수액 대출을 받아들일 때 엄청 잽싸요.
지들 돈 해준다고 하면 엄청 빠릅니다. 연락도 바로바로 받고 카톡도 바로바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간다? 혹은 자신들이 좀 움직여야 한다?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득이 없다? 하면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입니다. 돈 줬을 때랑 돈 안 해줬을 때 표정과 말투가 완전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인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버러지들 같았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 1년 만에 이혼하더군요. 처제들이 더 안 해줬는지 양가 부모님들 지원 끊긴 지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 시부모님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김씨는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집도 팔아서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이 좀 시골입니다. 꼴에 또 애들 교육은 중한지 시댁에 들어간 지 반년도 안 돼서 애들 걱정을 그리 하더랍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돈 없고 염치 없는 부모여도 자신의 아이들은 소중할 테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심지까진 아니어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애들이 뛰어놀기엔 좋은 환경이지만 학교 근처에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학원을 가려면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딱 그 정도 지역에 이사를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망쳤지만 애들한테까지 그걸 대물림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엄마도 없이 불쌍하게 사는 것들인데 공부까지 소홀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이사, 그놈의 이사를 입에 물고 살았나 봅니다. 이미 쪽 빨아먹혀서 아무것도 없는 시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아들에게도 약했지만 손주들한텐 더 약하더라고요. 결국 김씨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말을 꺼내셨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라고 했으니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양심은 있으신지 하나 얻어줘라 말은 못하시고 보태줘라 하시는데 김씨 집안과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빌미를 제공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첫째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 정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들 엄마 아빠 이혼해서 그 혼란스러움 다 받아야 하고 게다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낯선 환경이지 않겠냐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한 손주들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지 엄마 아빠랑만 살다가 갑자기 늙은 자신들과 사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김씨를 봐서가 아니라 애들을 봐서 좀 보태주랍니다.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에 집을 얻을 수 있도록요. 애들 아범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이혼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 듯해.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단다. 나도 저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정말이다. 니들 눈엔 아직도 못 믿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봐 줘라. 저기 둘째야. 엄마랑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세아가 미안하다. 이건 우리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거라서.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남편과 할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나는 남편한테 들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나오더니 저 사람한테 말해. 나한텐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좀 당황하는 듯 했는데 저희 부부는 둘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김씨가 애들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 지역에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한 사람의 수입의 일정을 김씨에게 보태주라는 거였습니다.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주라고요.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이런 식이더군요. 안중에도 없어요. 한 번도 지원해준 적 없으니 조금만 딱 한 번만 그리고 해달라고 시어머니 우리 남편 자꾸 그러셨나 본데 우리 남편은 용돈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나 핏줄에 연연하면서 돈 줄까 싶어 곱비 더 단단히 줘야지 풀어준 적 없어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줘라? 욕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거절을 당했었는데도
시어머니 등에 업고 바라는 김씨도 그렇고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엮이면 심신이 계속 괴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니 세아가 니들은 둘이 벌잖니.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지원을 해주라는 말이야. 내가 들어가서 아들한테 말한 이유는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들을 테니 우리 아들이 조금 더 편하니까 들어가서 말을 한 거야. 쏙닥거린 건 절대로 아니고 아가 오해 말아라. 정말 네가 오해할까 내가 손이 다 떨린다. 어머니 악어의 눈물 아시죠? 지금 어머니 아들은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잘 살고 있는 둘째 아들까지 망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그들이 만든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더 불쌍해요. 아직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이 더 불쌍하다고요. 아, 정말 거지 같은 인연이네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미안하다 하신 적 없는 거 아세요? 어머니 첫째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한 적은 있어도 저에게 피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적도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만만하신가 보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원하죠. 저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만 보죠. 계속 엮이다 보면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보자고요. 어머니 둘째 아들은 없다 생각해 주세요. 인연 끊겠습니다. 발길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남편 끌고 나왔고 그 이후 인연 딱 끊었습니다. 혹시 저 몰래 시댁과 연락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고 그리고 보이지 않냐고 했어요.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다.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시작이 되는 거다. 네 형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것이고 당신 부모님도 역시나 그럴 것이기에 거지 같은 꼴로 쪽 빨아먹히고 싶지 않으면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거.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억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만 그들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